범죄의 중한 정도는 따지지 않고 검찰이 자신들과 적폐 기득권들에게 득이 되는 의혹들만 들쑤시는 그러한 선택적 수사와 이 언론의 취재 경쟁 속에서 과열된 의혹 부풀리기와 이로 인한 유죄 추정, 이처럼 검찰의 공정치 못한 법의 칼날이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적폐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자들과 친일파로 지목되어 왔던 이 정치인과 언론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몸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또한 적극적으로 비호해왔던 검찰은 어떠할까요? 그들 역시 한통 속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적폐와 친일을 청산하고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을 개혁하는 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개혁 과제인 셈인 거죠. 이들을 모두 합쳐 악의 카르텔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들 악의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방해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정의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정의기억연대는 반세기 동안 침묵해 있던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를 일깨우며 가해 사실과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게 범죄 인정을 포함한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해 만들어진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해 시작된 그들의 공격은 평온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위해서 힘써왔던 활동가분들이 이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상받기는커녕 정치적 농간에 휘둘려서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의연을 공격하기 위해 타깃으로 삼았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전 정의연 대표면서 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해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 정의연이 기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했다라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 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주무관청에 이 수입 지출을 거짓 보고했다라는 의혹, 안성 쉼터를 불법 증축해 이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의혹, 할머니들을 앞장세워 기부금을 벌고 이를 통해 딸의 유학자금과 거주 중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적 유용했다라는 의혹, 그 유명한 맥주집 3,300 의혹 등 이를 포함해 총 11건의 검찰과 언론이 지난 5개월 전 제기했던 모든 이 혐의점은 지금에 와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검사이냥, 자신이 판사이냥,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이냥 생각하며 근거도 없이 사실 여부를 알고자 하는 그 작은 노력조차 없이 그저 조중동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많은 야당들의 이 비난에 동조를 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손가락질하며 윤미향이라는 개인과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를 죄다 파렴치한 범죄자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끝내 억울함의 운명을 달리한 손영미 위안부 쉼터 소장님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결과가 무혐의라는 겁니다. 그간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진위 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이 무차별적인 의혹들을 쏟아내요.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장시킬 뿐 아니라 이 나아가 피해자들을 압박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악질 수사 기법에 의해 국민들은 또 농락당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당한 기소, 재판에서의 어떤 혐의점을 짚어내고 이기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번 14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도 국고, 지방보조금 부정교부 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준사기, 총 6가지에 대한 혐의점으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때려넣은 아닌 말고식의 이 무리한 기소를 보고 현재 네티즌들의 반응은요,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기소된 사건들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및 정대협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해 집행했던 것은 모두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비상근 학예사를 갖추고 있었기에 정당한 수령과 집행이었으나 학예사가 상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이라고 헛소리식의 기소를 했습니다.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학예사가 상근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그 어느 곳에도 없을 뿐더러 학예사가 이미 비상근으로 있기에 서울시에서 등록 허가를 내었던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인건비를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던 사실을 가지고 인건비 보조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활동가들의 기부를 부정과 사기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러한 기소를 했습니다.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정말 오죽 돈이 없으니까 활동가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받은 급여를 기부한 것인데 이걸 부정수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상 미담을 괴담으로 만드는 소름 돋는 소설을 작성해 기소를 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기부금 흡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모금을 했던 것이 아니고 후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영수 처리까지 했던 것을 2016년 당시 보수단체들이 정대협과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에 대해서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실을 또다시 들고 와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례비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장례비 특성상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미리 등록할 방법이 아예 없고, 불특정 대상도 아니라 정대협, 정의연, 그리고 김복동 희망, 박물관 관련 이 금원을 모금한 것인데 이것을 기소했습니다. 네 번째, 기런옥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아 2017년에 기런옥 할머니 앞으로 모금된 1억 원의 성금 중에서 5천만 원으로 이 기런옥 여성 평화기금을 조성을 했고, 이 기금으로 기런옥 여성 평화상을 만들어서 매년 여성인권 평화에 기여해온 분들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두고서 기런옥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기에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단에 기부를 하게 했다라는 준사기 혐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런옥 할머니가 2018년에는 독일에서 2019년에는 워싱턴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시는 그러한 영상도 남아있고, 함께했던 간병인들조차도 기런옥 할머니는 당시 매우 정신이 또렷했다 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해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정되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쉼터에서 할머니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서 공실로 비워뒀던 것에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 이용할 수 있게 열어주고, 여기에 전기료나 혹은 냉난방비에 대한 이 실비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공중보건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런 것인데 총 5년간 무려 50여 차례가 넘는 제공 과정에서 실비로 총 900만 원을 받았던 것을 황당하게도 기소를 한 거죠. 특히 검찰의 이러한 숙박업 드립, 이 수준의 무리한 기소를 보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실비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라고 배임 행위로 기소를 했을 거다. 아무리 꼬투리 잡을 게 없어도 그렇죠. 이게 금세 이 진위 여부가 가려질 내용을 왜 이렇게도 뻔뻔하게 기소를 한 걸까요? 그 이유도 간단하죠. 그들에게는 윤미향 의원의 해명은 물론이고 범행 사실 여부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고 의혹을 확신하게 만들어서 윤미향 의원을 매장할 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가 출범한 그 목적마저도 훼손시켜 그 정당성을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 모든 개혁 의지를 현 집권 여당과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 저지시키는 것, 그 목적만으로 시작된 무리한 기소임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5개월 전 제기한 이 범죄 사실이 단 한 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점에 대한 기소는 그 수준이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검찰에 무작정 찔러보고 아님 말고식의 이런 수사, 왜 도대체 이 시점에 표적이 윤미향 의원이 된 걸까요? 시점은 21대 총선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 언론사들에서는 한국의 여당이
당시 야당인 미통당을 친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여당은 그에 맞서는 의병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미통당 의원들은 일본과 조금만 친하게 지냈다고 하여 친일파라 저격당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한 기사들과 함께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던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 당시 후보에 대한 저격 기사였죠. 반일 활동가가 출마를 했는데 그녀가 당선이 되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강경한 자세로 정부에 요구를 할 거다. 총선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악몽이 시작될 거다. 누가 봐도 일본 극우 세력들과 우리나라 토착 왜구로 분류되는 당시 미통당을 돕기 위한 지원 사격으로 느껴지는 보도들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윤미향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어땠습니까?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을 상대로 이 허위날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중동의 총 공세가 시작이 되었고, 끝내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이 정의기억연대와 이곳에 활동하는 모든 활동가들은 부도덕한 활동가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일본 우익 집단과 유착되어 있는 국힘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 보일 뿐 아니라 이들의 유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명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윤미향 의원을 기소한 서울 서부지검의 노정현 검사는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이제 단행이 되었던 그 인사안에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 전주지검으로 발령이 되었다가 다시 서부지검으로 복귀한 인물입니다. 제가 매번 방송에서 친일 세력과 적폐기득권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힘, 그리고 재벌, 그리고 검찰이 하나의 세력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계속해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에 거론되는 인물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계속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저 이게 우연의 연속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5개월 전 윤미향 의원을 향한 진위 여부가 전혀 가려지지 않은 그러한 의혹들이 윤미향 의원을 마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 배경과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옹호할 걸 옹호해라. 정신 차려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자는 바로 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지만 이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몇몇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자유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지로 내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탄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 또한 죄가 밝혀지지 않은 자에게 근대 형법의 법리까지 파괴하면서 유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판사봉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혁을 무마시키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잡으려다 실패한 이 검찰의 새로운 타깃, 이번엔 윤미향 의원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악의 카르텔에 저항하고 개혁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